이쪽은 단원이 문제가 많아서 뭐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한 대까지 해보고 2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거 항등식을 말하죠. 항등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이겠죠. 근데 이걸 수치 대입으로 풀자니 뭐 딱히 뭐가 없어요. 뭐 x에 0 집어넣으면 p0의 제곱이 2p0 플러스 2p0인데 그렇다고 해서 px의 개수를 이 다항식 개수가 정확히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치 대입이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개수 비교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위에는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됐죠. 2차 이하의 다항식. 그럼 2차 이하면 2차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일 수도 있고 1차나 상수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px를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최대 2차까지는 가능하니까 개수 비교를 시도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어 나와서 이제 C로 넘어오면 저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떨치셔야 돼요. 설마 저렇게까지 분배한다고?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분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px의 좌변, px의 제곱 이게 항 3개짜리 곱셈 공식이죠. 이거 기억하시죠?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네. 거기에 맞춰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항에 제곱하면 a제곱 x 4제곱 a제곱 x 4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c제곱 플러스 2ab x 세제곱 플러스 2bc x 플러스 2ca x제곱 이게 이제 좌변식이고 우변식은 x자리 대신에 x제곱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x제곱 그 다음에 2를 곱하게 되면 2ax 4제곱 플러스 2bx제곱 플러스 2c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8x제곱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는 이제 좌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고창인 4차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4차, 여기 4차. a 제곱과 a 2a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에 3차. 네, 여기는 3차가 이게 있죠? 2ab가. 근데 이쪽에 3차가 없네요. 그럼 2ab는 0이 되니까 따라서 ab는 0. 다음에 2차. 여기 3차 이제 지웠고요. 여기 2차. 여기 b제곱 플러스 2ca. 이게 2차 함계수죠. 좌변에선. 여기서 2차 함계수는 네, 얘랑 얘랑 합친 2b 플러스 8. 네, 2차 지우고요. 이렇게. 네. 그다음 여기 1차. 역시 마찬가지죠. EBC. 여기 지금 1차가 없어요. 아까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아니네요. EBC. 쟤는 AB였네요. 따라서 BC가 0. 네. 마지막 상수. 여기 상수. C제곱. 이쪽 상수. EC. C제곱. EC.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적당히 이제 얘 나왔고, 얘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적당히 이제 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2겠죠. 주도는 인수분해 되실 테니까. 근데 이게 막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밑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A가 0이라면 여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죠.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기를 봐야 돼요. 이 부분 여기 빠뜨렸네요. 이 부분도 봐야죠. 여기까지. 그럼 A가 0이면 여기 있는 항이 지워져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2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네요. 그럼 이것도 나눠야죠. b 값에 따라 c 값이 달라질 테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건 c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죠. 둘을 곱해서 0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0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 조합. 그럼 이 조합으로 본다면 A, B, C를 순서성으로 봤을 때 A가 0,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가 0. 이 조합 아니면 A가 0, B가 4, C가 0. 이 조합.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A가 2라면 A가 2가 되면 여기서 B 값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가 0이 되면 이제 C를 찾아야죠. A가 2면서 여기는 이 식을 써먹어야 될 것 같죠. A가 2면서 B가 0인 거니까 저 식은 4C 8 따라서 C는 2. 그럼 이 조합은 2, 0, 2 조합. 자, 2차 이하의 다항식 ABC에 대해서 PX를 이제 정리해보면 PX를 정리해보니 이 케이스라면 마이너스 2X가 될 테고 이 케이스라면 4X가 될 테고 이 케이스라면 PX는 2X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상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셋 다 2차 이하의 다항식들이니까 그 정답은 PX의 개수는 3개가 정답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밑에는 죄를 구하랍니다. 일단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A0부터 A1, A2, A3, A4는 어디 가고 A5부터 나와야 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 생각해보면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얘가 지금 X의 2창이고 그 다음에 X의 1창이면 상수항이 없죠. 그럼 저 좌변식의 최고창은 X의 10제곱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 최고창 개수는 1이겠네요. 그리고 최저창은 쭉 가다가 여기에 최저창은 3의 5제곱 X의 5제곱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수항이나 1창, 2창, 3창, 4창까지는 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분배해봐야 4창까지는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A0가 상수항을 뜻하고 A1은 1차항 개수, A2는 2차항 개수가 될 테니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A0부터 여기 A0는 얼마죠? 여기 있네요. 뒤에 마이너스 12. A0는 상수항이니까 A0는 마이너스 10인 건 알겠고 A1부터 A2, A3, A4까지는 전부 다 0인 거죠. 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개수가 0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A5, 5차항 개수는 얼마인가요? 여기 있네요. 5차항 개수. 5차 앞에 붙어있는 개수 3의 5제곱. 3의 5제곱 얼마요? 243.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이제 우변식을 쓸게요. 뒤에 마이너스 붙이고 식에 있으니까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A0부터 A0는 마이너스 10이었고 최고창부터 쓸까요? 얘도 최고창. A10 X의 10제곱 그 다음에 A9 X의 9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A6 X의 6제곱 플러스 A5 X의 5제곱인데 A5 X의 5제곱은 저거였죠. 3의 5제곱 X의 5제곱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변에선 앞에는 싹 지워지고 이렇게만 우변도 나타날 거란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앞에 있는 개수만 딸랑 구하고 싶을 때는 분명 x에다 1 대입하시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좌변 x에 1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좌변식만 쓸게요. 좌변식.
얘를 분배하면 저런 모양일 텐데 일단 식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좌변식 처음에 썼던 식 그대로 갖다 놓고 x제곱 플러스 3x 5제곱 마이너스 10 이게 좌변식이죠. x에다 1 대입합니다.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4의 5제곱 마이너스 10 우변은 a10 a9 해서 a6 플러스 3의 5제곱 그럼 여기 맨 끝에 상수항 붙였어야 돼요. 맨 끝에 상수항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A1부터는 없어지지만 A0는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좌변을 이렇게 지웁니다. 마이너스 10과 우변식을 지워요. 그리고 여기만 계산해 보면 여기만 A10부터 A6까지 계산해 보면 4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여기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 동량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저걸 저기다 이제 집어넣읍시다. 이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4a의 5 마이너스 한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죠. 근데 a의 5가 아까 4 곱하기 a의 5가 3의 5제곱이었죠. 빼기 이만큼 마이너스 4의 5제곱 빼기 3의 5제곱 그럼 얘네 둘은 이제 동량 처리가 될 테니까 3의 5제곱을 4개에서 1개를 뺐으니까 3 곱하기 3의 5제곱 빼기 4의 5제곱 이게 계산을 잘못했죠? 이게 플러스 바뀌죠? 네, 아침이라 또 정신이 없네요.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3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 자, 243에 5를 곱합시다. 네, 1215인가요? 1215 빼기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니까 1024 빼게 되면 191 이렇게 나겠네요. 258 3차식 px에 대해서 px는 다음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px-36은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런 조건을 맞춰서 p2를 구하시오. 써야 될 것 같죠, 식을? 이런 것도 뭔가 의미가 있죠? 3차식이란 말이 필요하겠고 일단 px는 이걸로 나누면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보통 이런 식은 인수분해 돼야 뭘 집어넣고 0 만들고 이럴 텐데 인수분해 안 되네요. 나누어 떨어지면 이제 몫이 있을 텐데 얘가 몇 차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냐면 3차식이라고 말했었죠. 근데 우변식이 나누는 게 2차식이네요. 그럼 몫은 1차겠죠? 근데 지금 3차항 계수가 먼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였고 다음 px 마이너스 36을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면 또 얘도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있을 테고 그다음 P형의 값이 9 이제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9가 되고 우변은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3B가 되네요.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됐어요. 네. 괜찮죠? 그럼 PX의 정치가 나왔네요. 그래서 P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 이렇다는 거죠. 1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6은 X제곱 플러스 5 일단 뭔가 있겠죠? 근데 얘도 지금 3차고 얘는 왜 좌변에 3차고 우변은 2차식이잖아요. 여기 뭐 붙어야 돼요? AX 붙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 맞춰야 되니까 3차원 계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뭘 이렇게 상수항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좀 고민해 보시면 상수항이니까요. 그때는 상수항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6 계산하면 마이너스 45가 나오죠. 그럼 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끝에 이렇게 붙이면서 마이너스 45라는 상수항이 나올 테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D는 안 남았고 남는 거는 그냥 이제 분배하는 것만 잘 남았죠. 근데 P의 2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를 다 분배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이걸 다 분배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린 지금 A 값만 구하면 되잖아. A 값만 구하면 PX가 구해질 테고 그런데 P2를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A 값을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 A가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만 있잖아요. 근데 3창은 어차피 똑같은 3창에 A가 붙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 1창만 나오죠. 얘는 1창이 5AX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1창만 찾아주면 A 값이 구해지겠네. 그럼 여기 1창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곱한 6X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플러스 3AX 이게 5AX랑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6 플러스 3A가 5A랑 같아야 되니까 2A는 6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3으로 고쳐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P2의 값 2 대입하면 앞에는 3이 됐고요. 3 곱하기 2 대입하면 3, 9 네, 이렇게 됩니다. 쉽습니다. 259 두 당식 px, qx에 대해서 px 플러스 qx를 x 마이너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식을 물론 다 써도 되겠지만 저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써드려야 돼요? px 플러스 qx를 x-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5 이렇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x가 1 대입하면 p1 플러스 q1은 5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식은 생략하고 얘는 비슷한 개념으로 x에다 1 집어넣으면 나머지 35 나온다 뜻이니까 p1의 세제곱 플러스 q1의 세제곱 35 이렇게 두 개 조건을 알아낸 거죠.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 느낌이 왔어요. 이 나머지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재수가 0이 되는 x1을 대입했을 때니까 나머지는 결국 p1 곱하기 q1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 곱셈 공식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약간의 시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1은 a, pq1은 b 라고 두시고 식을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 5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35 얘를 가지고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로 바뀌었네요.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곱셈 공식 일반 이제 좀 빠르게 정리되셔야 되죠. 대입합시다. 125 35 플러스 15ab 이게 넘어가면 90이 남고 ab는 6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모든 웬만한 대한민국의 수학 교재는 거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했었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많이들 나와요. 다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렇다.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식이 복잡할 때는
구조가 복잡할 때는 일단 식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된다고 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눈 게 2차식, 남는 나머지는 1차식입니다. 이게 3의 n제곱은 숫자인 거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항등식이었던 거죠. 일단 당연히 x에 3 집어넣고 싶겠죠. 3을 집어넣어요. 3의 n제곱 가로 9 플러스 3a 플러스 b 우변은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거 0 이렇게 돼요. 근데 3의 n제곱은 이건 자연수죠. 자연수에다가 뭘 곱해서 0 만들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인데 이 식을 b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얘를 원식에다 집어넣습니다.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다시기 x의 n제곱 가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우변식이겠죠? 똑같아요, 우변식은. 근데 좌변에서 여기는 항이 4개짜리인데 이렇게 2개 묶으면 왠지 인수분해 될 것 같고 다시 이렇게 2개 묶으면 인수분해 되는데 거기서 왠지 x-3이 같이 공통인수로 나올 것 같죠? 한번 묶어봅시다. 얘네들이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x-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2개 묶으면 플러스 a로 묶이면서 x-3이 나와요. 다시 x-3 묶습니다. 묶어서 좌변식을 정리해서 같이 써보면 xn제곱 곱하기 요 중괄호 안에 x-3이 묶이면서 이쪽에 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좌변식이 정리돼요. 그럼 우변도 뭔가 이게 x-3의 곱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변도 x-3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좋을 것 같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묶는 게 더 좋겠는데 싶어서 묶어줘요. x-3 묶어주면 앞쪽은 x-3 곱하기 qx가 남고 뒤는 플러스 3의 n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다시 이 식에다가 또 x에 3을 한 번 더 대입합니다. 두 번째 x에다가 3을 대입해요. 그럼 이게 3의 n제곱 바뀌었고 여기 x에다 3 대입 잠시만요. 대입하기 전에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이게 중괄호를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어차피 곱셈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도 x-3의 인수가 있고 이쪽에도 x-3의 인수가 있으니 x-3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서로 같겠죠? 그럼 좌변 정리된 식이 여기다 쓸게요. 좌변은 x의 n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a 우변은 x-3 qx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꼴이라 저기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x에 3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3 대입하고 그럼 좌변은 3의 n제곱 가로 6 플러스 a로 식이 바뀌고 우변은 얘가 없어지고 뒤에 얘만 남아요. 3의 n제곱이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뒤에 여기는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 3의 n제곱을 이렇게 약분한다고 본다면 6 플러스 a는 0이 아니고 1인 거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a 값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b 값 구해야 되니까. 그럼 15 마이너스 9니까 b 값은 6. 따라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변형도 많아요. 숫자 바꾸는 것뿐 아니라 약간 형태도 바꿔서 꽤 유명한 문제라는 것을 아실 필요 없고 여기서 최대한 하의 개수를 줄여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x-3의 공통인수를 지워내고 한 번 더 x에 3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런 관련된 문제.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이런 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최고참 계수가 있을 텐데 양수래. 저런 걸 또 쉽게 주는 조건이 아니니까 눈여겨보시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안 풀었던, 거의 안 풀었던 문제일 텐데 fx의 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저거는 개수 비교하기도 몇 차인지 모르겠고 숫자를 대입해서 뭐 수치 대입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보통은 돼야 되겠죠. 근데 둘 다가 지금 시도가 안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뭐가 맞냐면 fx의 차수를 먼저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fx의 차수를 보다 보니까 차수라는 게 보통 뭐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꼴인데 상수일 리는 없고 fx가 이게 fx 상수면 좌변은 상수, 우변은 여기는 상수라 하더라도 여기는 2창도 있고 여기 2창도 있으니까 차수가 안 맞죠. 그럼 fx가 만약 1차라면 맞죠. fx가 1차면 좌변은 1차의 세제곱 3차요. 여기 fx 1차 집어넣으면 4x제곱에 1차 곱해지면 이게 x 3차가 되죠. 2차에 3차 돼도 저 3차니까 차수가 좌우가 딱 맞습니다. 근데 fx가 1차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다른 차수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 봤는데 fx가 만약 그럼 2차라면 2차의 세제곱 좌변은 6차 여기는 2차 곱하기 2차 최고창이 4차밖에 안 되죠. 차수 안 맞아요. 그럼 fx가 3차라면 3차의 세제곱 9차 2차 곱하기 3차는 5차 가면 갈수록 더 안 맞겠죠. 그래서 이게 fx가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죠. 단 a는 0이 아니겠네요.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또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ax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4x제곱 ax 플러스 b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써져요. 그럼 좌변을 전개하다 보면 a세제곱 x세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d에 b의 세제곱 왜 어쩌고 저쩌고는 안 씁니까? 어차피 우리는 ab만 알면 되는 거라. 여기 최고창이 4ax 세제곱 여기도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있죠? 네. 하지만 상수항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하는 항등식인 문제이다 보니까 따라서 a 세제곱이 4a랑 같고 동시에 b 세제곱은 1과 같으니 b 값이 금방 나오네요. b 값은 1이고요. 얘는 1을 넘긴 다음에 a로 묶으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되죠. a인데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돼요. 2항 했으면 는양 됐고 따라서 a 값이 3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2, 0, 2 아까 뭔가 스쳤던 요거 있죠. 최고창 개수가 양수. 근데 이 a가 여기 있는 최고창 3차 앞에 있는 개수잖아요. 근데 a의 세제곱인데 0,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음수가 나오고 0 세제곱하면 아까 말한 a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고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a 값이 2라는 것.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1이었다 라는 것을 알아내셨네요. 기억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x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보통 이 식은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f0 값이 1이냐 라는 거죠. 그런가요? 네, 맞네요. x에 0 대입하면 뒤에 있는 상수가 1 맞는 말이고 최고창 계수는 4이다. 2죠? 4가 아니고 2입니다. 틀렸고요. fx의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는 14x 플러스 13이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겠지만 경우는 2x 플러스 1의 fx인데 걔를 세제곱한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qx고 원래 뒤에는 이게 나누는 게 2차잖아요. 정확히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긴 그러니까 여기 ax가 있었으니까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이 보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갖다 놓고 그냥 써봅시다. 이게 맞다면 식이 딱 성립할 테니까. 근데 집어넣어서 계산해봤더니 답이 안 맞네? 그럼 이 답이 틀렸다는 거고. 근데 보통 x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 0돼서 없어지고, 네,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맞죠? 이번에 x에 1 대입해 봅시다. 1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x에 1 대입하면 27. 맞네요. 그 얘기는 전혀 항등식의 좌우가 전혀 문제 없이 잘 성립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맞는 보기라고 보면 되겠다 하는 거죠. 원래는 뒤에 미지수 쓰고 A, B를 연립해서 풀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이렇게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원래 뭐 이런 식으로 mx 플러스 n 쓴 다음에 여기를 x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서 여기서 mn에 대한 보통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죠. 그래서 mn을 구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잖아 사실.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못 들었으니까. 좀 전 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262. 3차 다항식 fx 또 3차 차수가 또 정확히 언급되어 있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이 2, 그 다음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 문제도 꽤 유명한 문제인데 fx를 3차식이에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같대. 근데 뭐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나머지 같다고? 이건 너무 의미 없잖아.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게 3차라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지금 곱한 게 2차나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1차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몫이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 그리고 가를 써먹어야 되겠죠? x에 1 대입하면 좌변에 2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죠? 차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b로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2-a가 될 테고 이걸 다시 집어넣어요. fx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ax-2 b자리 대신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문제를 읽어야 돼요.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끌고 와 보면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곱해져 있는 몫이 있을 테고 뒤에는 나머지를 rx라고 뒀는데 이 rx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의 식이죠. 근데 저런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 보니 여기서 a가 공통이 있으라 이걸 여기를 묶어내게 되면 a로 묶으면 x-1과 a의 곱이고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여기도 적당히 이렇게 두 개 짝져서 a를 묶어보면 x-1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곱셈이니까 x-1의 제곱을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에 각각 뭐 할 수 있냐면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분배를 하다 보니 얘는 x-1의 제곱에 x-1을 곱하면 x-1의 세제곱식이 되고 그 뒤에 a가 곱해져 있으며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 x-1의 제곱 플러스 x-1a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자, 분배를 했죠? 그럼 이제 이 모양에 이 모양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모양을 맞게 해보려고 하니까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인데 얘를 qx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 2차 이하의 식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2차 이하의 식이죠. 정확히 성립하죠? 이게 rx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를 풀어야 돼요. r0과 r3의 값. r0 여기다 0 대입해 봅시다. 얘는 0 대입하면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R3. 여기다가 3 대입해요. 그럼 여기는 8. 3 대입하면 2a. R3의 값은
2a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네.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니까 넘어가면 3a, 이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네, a 값 마이너스 6에 있으면 여기다 뒤집어놓읍시다. b 값은 4.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b 값은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우리는 R5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네,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R5의 값 5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4의 제곱 16, 32 여기다 5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얼마인가요? 26. 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px 플러스 a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 px는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저 완전 제곱식 빼기 49는 오른쪽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이게 느낌상 왠지 이렇게 49가 있다 보니까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하나? 왠지 뭐 이렇게 하나?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느낌이. 근데 인수분해 했는데도 사실 우변과 뭔가 있기가 마땅치를 않아요. px에 지금 차수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서 마이너스 49를 1로 넘깁니다. 플러스 49. 우변을 정리해보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고 얘를 분배해보면 x 4제곱 플러스 10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6 x제곱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0에 49 하면 플러스 9가 남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얘도 완전 제곱이네.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성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좌변은 p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우변은 x 제곱 플러스 3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따라서 px 플러스 1은 x 제곱 플러스 3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px 플러스 1은 뭘 수도 있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제곱근의 개념이거든.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답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야 돼요. 여기 구하라는 이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입니다. 얘가 0이 되는 x값 3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 값이 나머지랑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니까. 그럼 저기다 이제 3 대입하게 되면 p3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4. 자,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이 조건과 이 조건에 맞춰서 풀고 있는데 가를 보세요. px는 0보다 작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인데 px는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얘는 잘 봐. 이거는 뭐 px가 아니고도 이 식 자체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만약에 이걸 px로 바꾼다면 x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x-1의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겠지. 이해돼요? 네. px 플러스 1이잖아. 우리는 p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이거 항등식이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한다면 여기는 px로 바뀌고 여기 x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든 제곱항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0보다 커나왔고 거기다 3을 더했으니 이건 늘 양수잖아요. 그럼 가하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죠. 얘는 아니라는 얘기는 거니까. 그럼 얘겠네요. px는. 그럼 px가 얘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다 쓸게요. p3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4. 근데 px는 p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제 다 풀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국은 여기는 x 플러스 1에 뭔가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3 플러스 1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걸로 안 풀 것 같아요. 잠깐 보세요. 그냥 보기만 했다 썼다 지울게요.
x 플러스 1이 3 플러스 a가 될 때 그때 x에 뭐 대입해야 되냐면 2 플러스 a를 대입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x에다 2 플러스 a를 대입하면 좌변은 3 플러스 a로 바뀌고 우변은 x자리 대신에 2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값이 결국은 누구랑 같아 되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4랑 같아 되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돼. a에 대한 2차 방식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이래도 되지만 이쪽을 짜맞추면 이쪽 식을 변형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얘네들을 같은 x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되는 x를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 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오네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로 바뀌려면 x에 마이너스 1이나 1 대입해야 되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x에 1을 또 여기 있는 식에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 꼴에 맞춰보니 p 어쩌고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그 3 플러스 a 값이 여기 있는 0이 되거나 아니면 3 플러스 a 값이 2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오고 그들이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 끝에서 뭐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요. 아까처럼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 a 값 구하면 직접 구하면 되니까. 근데 뭐 저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식 px가 다음을 성립한답니다.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밑에 값은 뭐 p5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위를 어떻게 적절히 써야 되고 px가 3차라는 것. 아하,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죠? 분자는 여기 들은 것과 똑같겠죠. 1 들어가면 분자 1, 2 들어가면 2, 3 들어가면 3. 분모는 분자보다 1이 크네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겠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 풀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이렇게 P4 마이너스 5분의 4. 규칙을 찾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PX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X보다 하나 크고 분자는 X고 이런 규칙인가? 얼핏 보면 맞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1, 2, 3, 4 이렇게 4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분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분수 방정식을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담스러운 꼴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규칙을 잘못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식의 조작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작이 적절하냐면 양변의 분모들을 곱해서 넘겨봐요. 1까지 2, 3, 4를 다 좌변 넘기면 2p1 마이너스 1은 0 3p2 마이너스 2는 0 4p3 마이너스 3은 0 5p4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규칙을 이렇게 잡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규칙을 P 한 다음에 여기 1, 2, 3, 4는 일반적으로 X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와 똑같고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들어간 숫자보다 1만큼 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네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아요. 얘가 1차식, 얘는 3차식, 둘을 곱하면 4차식. 4차식을 만족하는 등식이니까 이건 4차 방정식. 근이 몇 개? 4개.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4개는 1, 2, 3, 4.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 치환 저번에 우리가 치환했었죠? 치환이 편하면 치환해도 됩니다. 치환이 편해요? 그냥 일단 놓고 해볼까 이번에는? 그럼 결론은 이걸 하나의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며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1, x-2, x-3, x-4 괜찮지만 뭐 하나 빠뜨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최고참 계수가 얼마다라는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px가 3차란 말이 붙어서 이걸 x 플러스 1 곱하다 보니 전체가 4차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 최고참 계수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치지 마시고 여기 a를 이렇게 a를 갖다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논리적으로 갖다 쓰는 게 맞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또 우리한테 부담이 생기죠. 저 a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a를 구해야 문제를 풀 텐데 어떻게 하지? a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우리가 써먹을 때는 다 써먹거든요. 1, 2, 3, 4를 써서 오변식 이렇게 인수분 해놨잖아요. 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항등식이니까 a를 구하려면 어떤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분배하기는 좀 그렇잖아, 이제 와서. px 3차로 하더라도 이거 언제 다 분배?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개수 비교, 수치 비교를 해야 될까? 수치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집어넣으면 적당할까요? 식에 나와 있어요. 뭘 집어넣어야 되죠? 아니에요. 핵심은 제일 부담스러운 애를 떨궈야 돼. 여기서 이 식에 제일 부담스러운 애가 누구예요? px잖아. px잖아. 제일 부담스러운 애가. 이게 지금 3차식인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분배하기는 너무 귀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떨궈낼 수 있는 방식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거든요. px 어쩌고가 그냥 없어져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를 차례로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걸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120? 120a. 따라서 a는 120분의 1. 요 a가 나왔네요. 120분의 1. 남은 건 P5를 계산하시오. 강제성이죠? x에다 5를 강제로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5 대입하면 6 곱하기 P5 마이너스 5는 120분의 1 곱하기 여기다 5 대입합시다. 이번엔 5 대입하면 4, 3, 2, 1, 24죠? 맞나요? 여기 약분하면 얼마 돼요? 약분하면 5분의 1. 네. 우변이 5분의 1로 바뀌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6P5의 값은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5. 5분의 26. 없어지고 우리는 P5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6분의 1 곱하죠. 그래서 약분하면 15분의 1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고참계수 1인 3차 당식 fx 이것도 꽤 자세한 조건이죠. 최고참계수 1이면서 3차 당식이라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0의 값을 계산하시오. 가 저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뭐라는 거야? 써봅시다. 일단 가 조건에 맞춰서 식을 써보게 되면 x 플러스 3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네. 뭔가 몫이 있을 텐데 그냥 qx라고 합시다. 그럼 뭔가 숫자를 이제 막 대입하고 싶어지잖아요?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f4 마이너스 f1 얘는 0. 그럼 따라서 f4랑 f1은 같다 인 거고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F,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0. 그럼 F1과 다시 F 마이너스 2도 같다가 돼요. 이걸 요약해 봤더니 다 같네? F1, F4, F 마이너스 2가 다 같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표현이 필요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K라는 값으로 같다고 칩시다.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전에 배웠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K를 이렇게 좌변 이항하면 F1-K는 0이 되고 F4-K도 0이 되고 F-2K도 0이 되는데 이 F가 3차식이네요.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세 개 X값이 1, 4,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3차 함계수가 1이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럼 따라서 좌변에 fx-k는 0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얘를 만족하는 세 개 근이 이거라고요. 그럼 저 세 개 근으로 인수분해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겠죠. 더군다나 최고차항 계수도 고맙게도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때요? 괜찮을까요? 2가 좀 됩니까? 승찬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자, 남은 건 이제 이걸 구합시다. F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다. 저걸 써먹어야 되죠? X에 2를 대입하면 F2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3. 여기 는 0이 좀 이상하게 붙었죠? 왜 이렇게 붙었나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 근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죠? 네. 이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k 여기다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따라서 k는 8-3 5 됐네요. 네. 구하라는 거는 f0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네. k가 5인 걸 알았으니까 좀 올라갈까요? k가 5임을 알았으니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f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고 2고 f0 값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f0 우리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곱하면 4, 2, 8 5가 넘어오면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차 다항식 px와 1차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x, qx는 저 3차식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q0이 0보다 작으면 p2 플러스 q8이 얼마냐. 막막하죠 사실 이 문제가. 풀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가는 쓸 수 있는 식이 있긴 있어요. px 곱하기 q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뒤에 몫을 써야 되는데 몫을 qx라 써도 되지만 지금 이 qx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몫으로 qx를 쓰면 이 qx랑 겹쳐지기 때문에 같은 qx를 쓰면 안 되겠죠. 뭐 다른 거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좀 더 세부적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3차식 px예요. 그리고 1차식 qx. 그럼 좌변은 3차와 1차를 곱하면 몇 차식이죠? 4차식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 2차, 여기 1차 곱하면 3차? 나눠 떨어지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고 뒤에 몇 차가 필요하냐면 1차가 필요하죠. 근데 4차식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qx나 px의 그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4차인 건 차수는 알겠는데 최고차항 계수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px는 3차잖아? 얘가 3차시. 얘는 1차시.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더 이상 1차 이하로 인수분해 되지 않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뜻은 qx가 될 수 있는 식은 얘 아니면 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qx가 뭔가 1차량을 가져가면 그 1차랑 남아있는 1차랑 저 2차를 곱한 게 p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qx가 x-1일 때, 두 번째는 qx가 ax 플러스 b일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물론 이거 좀 더 세밀하게 하면 a를 저로 빼서 여기다 a를 곱한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답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럼 qx가 1이라고 한다. qx가 x-1이면 그럼 q0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렇죠? 여기는 만족을 하네요. 일단 만족을 했죠. 그 다음 이어봅시다. 여기다가 x에 0 대입해요. 그러면 q0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해서 내려옵시다. 그럼 좌변은 아니야. 1 대입합시다. Q1의 값은 얼마야? 어차피 이게 0인 거, 0보다 작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후보군에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 Q1의 값은 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다 1 대입해요.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3, 마이너스 P1. 우변은 0의 제곱, 0. 그럼 P1의 값은 4. 됐나요? 그럼 PX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까요? 만약 얘를 QX로 봤다면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게 a라는 개수가 지금 명확하진 않아서 좀 자세히 보면 여기서 px의 최고창 개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3차식이잖아요? 3차식을 뺐는데 qx는 1차식이죠. 1차식을 제곱하면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됩니다. 그럼 좌변식도 2차식이 돼야 되니까 3차를 지기 위한 px도 3차여야 되고 최고창 개수 3차가 1이어야 되겠네요. px가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x세제곱 이렇게 지워지면서 최고창이 2차가 남겠죠. 그럼 px의 최고창이 여기 지금처럼 1이 되려면 요 뒤에 붙어 있는 이 ax 플러스의 a 값이 1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p1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은 4. 우변 x에다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하면 b 플러스 1. 따라서 b 값은 3. 그럼 px가 나왔어요. 그래서 px는 여기 3 집어넣으면 이렇게 3 집어넣으면 분배했을 때 x세제곱 다음 2창은 3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이 지워지면서 2창은 없어졌고 1창은 여기 마이너스 9x 여기 플러스 3x 마이너스 6x 상수항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얘를 요 밑에 식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QX가 정확히 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QX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저기는 나식에다 적용시켜서 이거 좀 잘하면 여기다 쓸게요. 10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걸 제가 왜 집어넣어서 확인했어야 되냐면 뭔가 풀면서 이상하다 느꼈어야 돼요. 이걸 풀면서 이상하다 느꼈어야 되는 게 qx가 1차식이잖아?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인데 이거는 2차식이 아니죠. 1차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1차의 제곱인 2차항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는 얘기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이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qx를 x-를 두면 안 됐더라라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괜히 푼 거 아닙니까? 괜히 풀기는요. 네가 무슨 신도 아니고 보자마자 이게 아닐 거라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밝혀가야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우리는 방향을 이제 완벽히 잡았어요. 이거였구나. qx는 이거였어. 그럼 px는 명확해졌죠? 얘랑 곱한 게 px라는 얘기잖아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qx인 걸 알았으니 나머지 곱한 3차식이 px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쟤를 분배하게 되면 x세제곱, 2차항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px가 나왔어요. 괜찮나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이제 빼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얘가 어떤 1차식 qx 지금 ax죠? ax 플러스 b 여기에 제곱식으로 정리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이제 지워지고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얘가 ax 플러스 b의 제곱일 텐데 이걸 4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뭐의 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은 2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위아래 비교하다 보니 a 값이 나오네요. a 값은 2였고 b 값은 마이너스 4였다. 다 됐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 이건 아까 다 쓰셨을 거고 틀린 답이니까 이제 이건 지우시고. 자 이제 정리하다 보면 이제 px는 여기 나타났고 이제 qx는 ab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2x 마이너스 4. 답을 구하는 마지막 과정. p2의 값은 저기다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6 12 마이너스 3 1인가요? 그 다음 q8 8 대입하면 28 16 마이너스 4 12 둘을 더하면 13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조립제법은 이건 조립제법인데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더해서 지금 13이 된 거잖아요. 그럼 C값은 8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얘랑 이렇게 곱해서 A를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과 R을 곱해서 5가 된 거니까 R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테고 이거 마이너스 5가 됐고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된 거니까 B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됐을 때고 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Q 값은 1 여기 1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1 된 거니까 A 값은 2 당연히 P 값은 이게 쭉 내려온 거니까 P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맞춰서 써보면 A, B, C, A, B, C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더하기 P, x 제곱 Q, x, R 이렇게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상수 네. R값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계산해볼까요? 2, 4,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 없어지고 나머지 R. 자, 계산. 얼마예요? 21. 21에? 네. 그렇답니다. 네, 믿어야죠. 틀리면 네. 누구나 얘기하지 않겠지만 틀리면 누군가의 탓이에요. n이 10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다음 fx 중에서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되는 f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이게 어쨌든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n인데 얘가 이걸로 인수분해 된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될 때 이 알파 베타가 자연수를 만족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알파 베타 자연수일 때 이걸 만족하는 fx 개수가 얘가 몇 개입니까? 이게 fx였죠. 그럼 우변을 좀 분배해 볼까요? x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좌변과 비교하다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2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니까 알파 베타는 n이 되겠네요. 결론은 곱해서 두 자연수죠. 알파 베타는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n, 두 자연수 중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2. 자, 이렇게 되는 숫자의 조합이 몇 개 있냐? 그 n 값이 곱해서 1000 이하가 되는 n 값이 도대체 몇 개냐? 약간 노가다죠?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이만큼 커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4.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이만큼 크죠? 이거 맞아요? 아까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며. 그럼 이건 안 되겠네요. 이런 숫자들. 음의 정수는 끼면 안 되니까 자연수 중에 차이가 이만큼 나는 숫자를 찾다 보니 이제 조합은 3, 1, 4, 2, 5, 3 이렇게 하겠죠? 이게 n값이니까 3, 1, 4, 2, 5, 3 이러다 보면 여기 n값은 얼마야 그러면? 3 둘을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를 n값은 8 n값은 15 다 1000 이하의 숫자 맞죠?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알파 베타 얼마 정도로 차이가 이나는 숫자 얼마나 둬야 1000에 가까워지는지 봐야 되는데 1000이면 꽤 숫자가 커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30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31 줘볼까요? 31얘는 29죠. 얘보다 이게 계산 32, 30 그럼 여기는 n값은 960 그럼 더 되나?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33, 31 이거 곱하면 얼마인가요? 990에 33 더하면 얼마예요? 1023?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1000 넘어갔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럼 여기까지만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만 답입니다. 알파, 베타 될 수 있는 조합은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f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칸수를 사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알파, 베타 되는 조합을 찾다 보니까. 근데 칸은 뒤 거를 세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앞에 거보다는? 몇 개예요? 30개네. 네. fx, 이걸 만족하는 fx의 개수는 총 30개가 정답이다.